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의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그 부분을 예상을 했는데 안 좋았고요. 안 좋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가 중요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습니다. 양호했습니다. 글로벌에서 우리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동시에 실적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셀트리온의 실적,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0.7% 상승했어요. 0.7% 상승은 정체라고 보면 돼요.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10% 정도 줄었어요. 그쵸?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줄었다. 결국 역성장했어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역성장했고 매출액은 정체가 됐어요. 그 이유 잘 알아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셀트리온의 제품별 매출 비중입니다. 이 막대기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셀트리온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무엇이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를 좌지우지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준다고 생각해요. 자, 보면 램시마 정맥주사가 IV가 23%예요. 매출이 32%가 트룩시마입니다. 그런데 램시마 SC는 없어요. 이번 분기에. 그 이유가 헬스케어에 램시마 SC 재고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위해선 유럽 빅5,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를 이제 뻗어나가려고 준비가 다 되고 있죠.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없어요.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미 재고를 헬스케어에서 확보해두고 있어요. 허즈마가 꼴랑 1%였어요. 없다고 봐도 미미하겠죠? 그리고 레키노라가 고작 8%입니다. 430억 정도 지금까지 매출됐던 것 같은데, 레키노라가 430억 매출 팔려고 하는 게 아니죠. 1공장을 지금 다른 거를 트룩시마의 생산을 옮기면서 1공장을 대부분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회사의 모든 전사적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약 케미칼이 23%,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꾸준하게 캐시카우가 창출되면서 이 부분도 장기적인 그림에서 1조 매출을 바라보고 있죠. 조 단위의 매출. 그리고 기타에서 13%인데 이 진단키트 매출이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표가 의미하는 바를 좀 정리를 하면 램시마, 트룩시마, 레키노라,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번 분기 실적을 만들었다. 램시마 SC는 지난 4분기부터, 그리고 허즈마와 유플라이마는 이번 분기부터 거의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았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진단키트의 매출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실적을 만들었다.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레키노라겠죠. 이 레키노라가 고작 8%의 매출, 헬스케어의 8% 매출을 팔려고 지금 1공장을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다른 제품의 비중, 생산 비중을 해가면서까지.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완제로 공급해야 되는 거죠. 헬스케어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갖가지 헬스케어에 공급되는 건 실제 판매로 직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1공장을, 다른 생산을 특히 트룩시마의 경우 2공장으로 옮기면서까지, 램시마는 론자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얘네 램시마와 트룩시마 계속 글로벌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계속해야 돼요. 그쵸? 레키노라는 아예 다른 걸 다 멈춰가면서까지 미리 램시마 SC, 허즈마, 유플라이마 생산을 해서 헬스케어가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오직 레키노라 회사가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레키노라, 이게 어떻게 될지 중요하다는 거죠. 헬스케어로 공급됐던 물량이 지금까지 레키노라가 1, 2분기 430억 기준이에요. 그런데 헬스케어로 이렇게밖에 공급을 못하고 생산만 하고 있는 이유, 완제로 공급해야 돼요. 완제로 공급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로 공급되면 진짜 출시, 전 세계에 판매가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글로벌 승인과 팔리지도 않을 제품을 경영진이 풀로 가동하고 있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모든 회사의 전사적 역량을 레키노라에 집중하고 있다. 단기적인 그림과 중기적인 그림에서 2021년도, 2022년도 레키노라는 셀트리온에게 아주 중요한 도약의 해입니다. 신약을 장착하면서 꾸준하게 캐시케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실적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4,300억이 나온 겁니다. 결코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레키노라를 빼고도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성장함에 따라 거기 맞춰서 생산 공급을 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키노라 생산을 조정하면서 풀로 가동하면서 다른 제품의 생산을 조정하면서 나왔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로 3분기, 4분기 정말 중요한 우리 셀트리온에게 2021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EU에서 정식 승인과 더불어 그리고 판매 계약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글로벌 지금 인도네시아,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 중동 어디 부분이든지 수출 소식과 앞으로 계속되는 승인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레키노라가 활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치료제의 시대가 반드시 열린다고 생각하죠. 셀트리온의 퀀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레키노라가 헬스케어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실적과 주가의 상승폭을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완제 형태로 공급하죠. 그리고 삼바에 완제 CMO를 주었죠. 부족해서 지금 경영진이 판단했었을 때는 레키노라의 글로벌 공급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그래서 1공장으로 풀로 가동하고 있고 삼바에 CMO를 주었죠. 그래서 헬스케어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1공장의 풀 재고가 공급되고 있는 지금 헬스케어의 공급이 안 됐죠. 생산만 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 순간이 퀀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시죠. 이 시에서 치료제로 선정이 되었고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판매 그 순간이 셀트리온의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라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이 부분부터는요 좀 빠르게 볼게요. 왜냐하면 헬스케어에서도 IR 자료, 실적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미국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 속에 점유율 지속적인 상승세 전망.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도 재정 부채, 정부 부채가 100%에 육박했어요. 역사상 최대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고로 재정 적자와 고령화, 재정 부채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성장할 수밖에 없죠. 왜?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정 정책을 전 세계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은 적자가 갈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로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는 안 쓸 수가 없고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단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뿐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기준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해요. 이 시장을 반드시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셀트리온의 전략을 보면 유럽 시장을 항상 먼저 뚫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죠? 램시마 기준 아직도 먹어야 될 점유율이 훨씬 많이 남았죠. 트룩시마도 점유율 먹을 게 많이 남았죠. 오리지널 대비. 허즈마는 좀 안타깝죠. 1%지만 허즈마도 일본에서 오리지널을 제꼈고 브라질에서 항암제로 선정되고 전 세계에서 바이오시밀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는 대세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지금 나타내주는 부분이고요.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제품이 출시를 예정하고 있죠. 대부분 퍼스트 무버로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거죠. 바이오시밀러는 퍼스트 무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임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인다. 그래서 의사들은 퍼스트 무버를 선호하고 얘가 시장에서 안착하게 되고 점유율을 유지하고 앞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무척 높죠. 셀트리온이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키노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요약을 했는데요. 유효성과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에 있죠. 72%, 70%, 100명 중에 72명, 70명이 아니라 부산 의료원 기준 450명 투여하면 그냥 한 명 빼놓고 다 났다. 대부분 부작용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유효성에서 정말 탁월했다. 그쵸? 그냥 레키노라
코로나 확진되면 레퀴노라 투여하면 다 낫는다고 봐도 되겠죠. 1315명 지난번에 탑9 결과 발표를 요약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퀴노라 대응 변이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금까지 나온 변이에 대해서 다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경증의 투여 범위가 확대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하고 있어요. ADC 익수다 이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앞으로 ADC 한국의 레고캠 바이오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제품화를 시켜서 라이센스 인을 해서 얘네가 제품화를 시켜 나가면서 차세대 항암제로서 장착을 하고 결국 얘네가 가지고 신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항체와 링커와 케미컬을 가지고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앞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셀트리온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항암제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파이프라인에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흡입형 항체 치료제 레퀴노라를 이날로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mRNA 플랫폼 그쵸? 이게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확장성이 가능한데 제가 확인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차세대 백신 플랫폼과 차세대 항암제와 이런 부분에서 확장이 가능한 신약으로서 확장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끊임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분기 경영 실적이에요. 매출액이 4,330억, 영업이익 762억, 순이익이 637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 매출액이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이 12.2% 하락했어요. 그렇지만 순이익은 37.3% 상승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21.6%, 영업이익이 141%가 상승했고요. 순이익이 102%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실적은 양호했고 괜찮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램시마의 매출 비중이 32%, 트룩시마가 38%, 허주마가 11%, 램시마 SC가 4%, 기타가 15%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의미하는 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램시마 SC와 이 기타가 이 중에 이 기타에 레퀴노라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쵸? 레퀴노라와 유플라이마. 그쵸? 여기서 이 막대기가 언제 이 꼭지점을 뚫고 갈지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이 꼭대기를요. 왜? 분기에 4,330억인데 레퀴노라가 어떠한 파괴력을 보일지. 어찌됐든 2021년도에서 레퀴노라가 셀트리온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업 현황을 보면 램시마가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52%예요. 59% 최고점을 찍고 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수성하는 게 점유율을 수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레비케이드랑 역정된 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됐고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점유율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17%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일본에서도 20%로 계속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허즈마 기준 50%. 오리지널을 제꼈죠. 어쨌든 좀 이따 보고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보험사에 등재가 되고 있고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성장이 더뎠습니다. 빅판과 보험사 간에 그런 고리가 있었죠. 이제 그 고리가 뚫혀 나가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일본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유럽에서 트룩시마를 보게 됐을 때 트룩시마는 38%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쵸? 오리지널을 이미 다 제꼈고요. 수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럽은 지켜나가는 게. 이미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는 하나의 브랜드이자 셀트리온도 하나의 브랜드가 됐고 이미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가 된 지는 상당 기간 지났죠. 트룩시마 시물 미국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오리지널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고로 먹을 게 남아있다. 그쵸? 계속 성장을 해나가겠죠. 그 다음 허주마. 허주마는 유럽에서 19%를 찍고 15%대 있어요. 지금 15%대 사수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리지널을 제끼고 50%가 넘어갔죠. 그리고 램시마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재정 부채와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고로 일본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이제 고령화와 더불어서 정부 부채와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캐나다, 전 세계에서도 이미 고령화는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이 바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리지널 점유율을 상회했고 싱가포르나 브라질, 항암제, 그쵸? 성장해서 다수의 입찰에 성공하며 시장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 램시마 SC, 유럽 주요 5개국 포함한 70% 이상의 시장의 출시를 완료했습니다. 유럽 5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주요 5의 출시를 완료했고 캐나다, 호주 등 유럽의 지역으로 출시 지역 다변화를 취하고 있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지금 정부 부채가 압도적이죠. 그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또한 정부 재정 적자가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캐나다가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 TNF-알파 자가면역 질환 시장 규모 2조 원, 그리고 호주가 3,600원,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램시마 SC는 RA, 루마티스 관련점 적응증에 더해서 이제 IV 제형, 정맥 주사의 선투약 없이 SC 제형 가능하도록 변경허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 램시마 SC도 성장, 폭발적인 성장에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완료가 되었죠. 직판 체제를 갖춰두고서요. 그쵸? 유플라이마를 보면 8월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유플라이마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언급드렸죠? 바이오시밀러 5개 제품은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고농도 유일하죠. 퍼스트 무버에다가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고 바늘 크기도 줄였습니다. 제품 경쟁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있죠? 고로 처방량 기준 52대 48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매출 기준은 9대 1에서 8대 2예요. 결국 저농도는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고농도 제품 휴미라도 4.5조 유럽 시장 기준으로 해서 저농도 근방에서 출시하기 때문에 언제 유럽 시장을 점령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죠. 결국 얘도 미국으로 넘어가겠죠. 현재까지는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바이오药품 중에서. 이 이유가 SC 제형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고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바이오와 케미칼 의약품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 현지 법인을 통해 셀트리온이 양승한 다케다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의 케미칼 의약품을 직접 판매를 개시했다. 케미칼 의약품 판매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기존 바이오 시밀러와의 시너지를 기대한다. 앞으로 케미칼도 우리 셀트리온 그룹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앞으로 끊임없는 캐시카우가 창출될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을 점령,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 누구도 시도해본 적 없었던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케미칼 의약품을 판대한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보면은요. 아바스틴, 아일리아,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하고 동행할 수 있는 명확하고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26년, 27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세대 면역 항암제인 면역감염 억제제 또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3분기 램시마 SC 그리고 레키노라, 유플라이마가 본격적인 출격을 앞두고 있죠. 그중 레키노라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셀트리온 전사의 모든 영역이 집중되고 있고 셀트리온의 성장을 단기적인 그림에서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그런 중요한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 세계 환자들을 구하고 우리 셀트리온의 성장을 밑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의 시간을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세경의 속 깊은 인터뷰, 레키노라 마지막 지푸라기 역할이라도 만족한다. 레키노라 임상 총괄 셀트리온 김성현 임상기획 담당장이 예전에 인터뷰했던 자료입니다. 다들 보셨던 기억이 짤막하게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 언급했던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자, 볼게요. 9개월은 신약 개발에 가능한 시간이었나. 최적의 항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할 때 매일 3교대를 했고 밤을 새는 일도 잦았다. 루마니아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할 때는 임상 결과를 정리하고 제출하기 위해 담당 의사와 스태프들이 한동안 집에도 가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병원으로 데려와서 일하는 스태프도 있었다.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다. 개발자로서 어떤 목표가 있었나.
솔직히 생각할 틈이 없었다. 처음 만나는 병이었고 한국과 미국, 유럽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개발 과정은 같은데 모든 과정을 1년 안으로 줄여야 했고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압박감이 굉장했다. 목표는 경영진의 몫이다. 실무자는 일단 정해진 시간 안에 치료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국 시장, 한국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레키노라를 만드는 투입된 연구진은 몇 명인다. 레키노라는 몇 명짜리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유일한 약이다. 지난 1년간 셀트리온 본사 2천여 명과 해외 계열사까지 그룹 전체에서 레키노라는 최우선 과제였다. 셀트리온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고 보면 된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레키노라는 최우선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레키노라는 셀트리온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임직원들이 목숨 걸고 만들었던 셀트리온의 최초의 신약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흡입형 항체 치료제와 그리고 캐시카우를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치료제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전 세계가, 그중 미국과 유럽이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죠. 백신이 예방이 지금 힘들다는 부분이 증명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쵸?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할 수 있는 백신의 역할이겠죠. 릴리나 리제네론 등 다른 항체 치료제와 비교해 레키노라가 우수한 점은 뭔가? 레키노라는 유일하게 물질 스크리닝부터 임상 생산 판매까지 셀트리온 그룹이 자체 진행한 데 있다.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 공급 결정도 빠르고 유연해서 수요 대응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전 세계 78억 명 인구와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치료제 주권과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이 전 세계 치료제와 백신을 아도로 쳤죠. 유럽도 이제 소트로비밥, 그쵸? GSK와 비어 공동으로 개발해서 22만 명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치료제는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은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이 승인 기대된다. 해외 반응은 어떤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레키노라 임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약효가 얼마나 좋은가 보다 얼마큼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가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수요에 대응해 생산을 해낼 수 있을지, 그걸 얼마에 공급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분명히 과거에 언급을 했죠. 아직 치료제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았지만 곧 앞두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에서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이제 CMO 소식과 수출 소식이 본격적으로 들려오면서 각 국가의 정식 승인 소식들과 함께 레키노라의 시대가 반드시 저는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셀트리온의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죠. 그쵸? 우리 사주를 적지 않은 금액을 인당 2,500만 원 정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도래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힘내시고요. 지금 무엇보다 또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셀트리온 소식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